그날 종로 파고다공원 벤치 옆에서 바람이 유독 차가웠다. 누군가에겐 스쳐 지나갈 하루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지던 날이었다. 버려진 폐지 사이에서 시작된 인연, 그리고 끝끝내 서로의 삶을 어루만지며 남겨진 그날의 온기. 오늘 이야기에서는 매일 폐지를 모으며 살아가던 한 여인과 말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던 한 노인의 깊고도 조용한 인연을 전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누군가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남긴 한 분의 사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두시면 이런 잊혀진 감동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 그날 종로구 종로 3가의 복지관 앞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몸이 휘청거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폐지를 가득 싣고 언덕을 오르던 미자 씨의 손수레가 기울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던 찰나 복지관 계단에서 나오던 누군가가 재빠르게 손을 내밀었다. 조용히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손을 맞잡은 그 짧은 찰나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갈지에 대해서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2층, 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한 칸에서 미자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다. 낡은 솜니부를 걷어내고 허리를 펴는 데만도 몇 분이 걸렸다. 관절이 잘 펴지지 않았다. 식탁 대신 쓰는 박스 위엔 전날 밤 마셔놓은 미지근한 보리차가 반컵 남아 있었고 유일한 전기 제품인 전기포트는 이미 고장이 난 지 오래였다. 미자 씨는 아침이 오면 무조건 길로 나섰다. 파고다공원과 종묘 사이 사람들이 무심히 버린 폐지를 모으는 게 하루의 시작이자 전부였다. 검은 봉지를 들고 중간중간 구부러진 허리를 펴며 걷는 그 길엔 매일 보는 담벼락의 균열, 같은 자리에 쌓인 낙엽까지 익숙했다. 공원 근처 노인복지관 앞에는 언제나 아침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미자 씨는 가끔 그 줄에 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멀찍이 떨어져 다른 노인들을 구경하는 척하며 몸을 녹였다. 낯선 사람과 말 섞는 것을 꺼려했고 쉴 새 없이 속삭이는 듯한 군중의 소음 속에서 자신이 더 외톨이라는 걸 실감하곤 했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는 많지 않았다. 폐지를 모으는 중에도 거리의 다른 노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피했고 마치 각자의 생존이 침해당할까 두려워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기도 했다. 미자 씨는 이혼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자녀는 없었고 친정은 오래전 인연을 끊었다. 서울살이는 늘 낯설었고 그 낯설미 이제는 피곤함이 되어버렸다. 반면 상길 씨는 종로 일대에서 종종 얼굴을 비추는 인물이었다. 복지관 프로그램의 봉사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고 손재주가 좋아 간단한 수선일을 도맡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그는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양반이라며 좋게 봤지만 그의 말수가 적은 탓에 누구도 그의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다. 파고다공원 입구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던 상길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거나 누군가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뻗어 미자 씨를 붙잡은 것은 단순한 반사신경만은 아니었다. 서로가 너무나 익숙했던, 어쩌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흔적이 겹치는 순간이었다. 미자 씨는 자신이 오롯이 혼자인 줄 알았다. 세상은 늘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지나쳤고 살아있다는 감각보다 버텨야 한다는 책임만이 무거웠다. 그런데 그날 그 손길 하나로 뭔가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복지관 앞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순간 미자 씨는 뒤에서 잡아주는 손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묘한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미자 씨가 허리를 펴고 인사를 하려던 찰나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혹시 장미자 씨 아닙니까? 이름을 들은 순간 몸이 굳었다. 폐지술의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 얼음이 스민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다.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상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는 자신을 김상길이라고 소개했다. 상길 씨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아주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오래전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의 전부인이셨죠, 맞죠?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 했다. 전 남편의 이름은 꺼낸 지 오래였다. 심지어 자신조차 이제는 그 이름이 입에 잘 붙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이름이 그렇게 돌아 들어오다니.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상길 씨는 자신이 오래전에 이혼한 전 남편의 동창이었다고 했다. 미자 씨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상길 씨는 아주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듯 조심스럽고도 따뜻하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잘못된 선택들이 엉켜버린 줄로만 알았죠. 상길 씨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어떤 사과나 변명도 섞여 있지 않았다. 단지 그 시절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래전 누군가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늦은 깨달음 같은 것이었다. 미자 씨는 처음엔 경계했다. 누구보다 사적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전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불편했다. 그러나 상길 씨의 태도는 다르다 못해 조용히 미안한 사람 같았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만남은 아니었다. 단지 길 위에서 마주쳤고 인사를 나누었고 우연히 대화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우연의 흐름 속에 너무도 오래 잊고 지낸 과거가 무심히 떠올랐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공원 벤치에서 잠깐 마주치는 상길 씨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예전 일을 캐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현재를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 같았다. 서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묘한 울림이 남았다. 그리고 그 울림이 하루하루 커지며 폐지를 줍는 짧은 순간 속에서도 어딘가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날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미자 씨는 그날도 변함없이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공원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상길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짧은 목례를 나눈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긴장도 불편함도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인사 속에 기대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그날부터 상길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미자 씨에게 건넸다. 삶은 계란 하나,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소박한 주먹밥이 담긴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은 미자 씨에게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미자 씨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았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상길 씨는 공원 안쪽 산책길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미자 씨도 자연스럽게 그 옆을 따라 걷게 되었다. 이따금씩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날이 좋아졌네요. 라는 짧은 말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묵묵히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만나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도시락을 나누고 같은 길을 걸었다. 미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페이지의 무게보다 그가 건네는 주먹밥의 따뜻함이 더 오래 남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버려진 종이 위에 이름을 적은 기억도 누군가와 식사를 나눈 기억도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졌던 삶에서 다시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생경하면서도 다정하게 다가왔다. 상길 씨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단순한 인연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자 씨와 함께 걷는 공원의 길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자신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사람은 누군가를 닮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똑같이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이 사람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에는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만 바라보기도 했다. 미자 씨는 상길 씨가 가져온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옛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자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조용한 동행이 만들어낸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주었다. 상길 씨는 점점 미자 씨에게 소소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릴 적 자주 놀러 갔던 남산의 옛 골목, 군대 시절 몰래 먹던 통조림, 비 오는 날, 고등학교 앞 떡볶이 가게 앞에서 우산 없이 기다리던 친구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녀의 말은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상길 씨는 충분히 자신의 기억을 공유받고 있다고 느꼈다. 서로가 말없이 공존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지치기만 하던 하루의 끝에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생겼고 외롭다는 감정은 조금씩 물러났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확인하듯 인사를 나누었고 때로는 손을 살짝 잡고 산책을 하기도 했다. 미자 씨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이토록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고 바람은 덜 차갑게 느껴졌다. 이런 소소한 나날들이 어느새 일상의 전부가 되었다. 이름 대신 여기 오늘도 오셨네요 라는 말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서로 눈빛만으로도 피곤한 하루를 위로했다. 상길 씨는 미자 씨의 작은 기침에도 유심히 귀 기울였고 미자 씨는 그가 도시락에 넣는 반찬이 줄어드는 것을 눈치채며 걱정했다. 그 누구도 이들이 가족이 될 거라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의 빈자리를 먼저 알아채는 사이가 되어갔다. 늦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9월의 어느 오후 공원 벤치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웠다.
상길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없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손이 느렸고 한참 동안 반찬 하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미자 씨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무거운 공기의 결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고요함이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상길 씨는 조용히 도시락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치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고백인 것처럼 느리고 조심스럽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속이 자주 아팠거든요. 그냥 노인네 배탈인 줄 알았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간암 말기라고요. 말을 끝낸 후 상길 씨는 오랜 시간 숨을 쉬지 않듯 입을 다물었다. 바람이 공원 잎사귀를 흔들었고 새들이 잠시 날아올랐다. 미자 씨는 손끝이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픔도 충격도 놀람도 모두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슴 안에서 얽히기만 했다. 상길 씨는 다시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에는 오래 눌러왔던 고통이 번져 있었다. 3개월이랍니다. 그 안에 무슨 조치를 해도 결국은 어렵다더군요. 사실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요. 겁이 나기보다 허무하달까? 그렇게 살아온 날들인데 나를 붙잡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한 사람의 남은 시간이 숫자로 규정되는 그 가혹함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미자 씨의 마음을 휘감았다. 몇 초의 정적 뒤 미자 씨는 가만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조용한 위로였다. 말보다 깊고 오래 남는 행동이었다. 상길 씨는 시선을 벗어나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치 지금까지 기다려온 말처럼 덧붙였다. 누군가랑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벤치에 매일 앉아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마주쳐 줄까봐. 그런 바보 같은 마음이었죠. 그 말에 미자 씨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오랫동안 그 벤치 근처를 돌았었다. 다만 무심히 지나쳤을 뿐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의 고요한 기다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다. 상길 씨는 주름진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웃음 섞인 숨을 쉬었다. 그 웃음 속엔 체념이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요즘은 덜 외롭습니다. 그쪽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강한 감정이 가슴을 메웠다. 상길 씨의 고백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긴 절박함이었고 동시에 한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 순간 미자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맹목적이 아닌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공원은 평소보다 일찍 어두워졌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상길 씨의 남은 시간 속에 이제 미자 씨가 함께하리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그 자리에 있었다. 가을비가 그친 뒤 공원 길가엔 낙엽이 덮여 있었다. 미자 씨는 작은 비닐 장화를 신고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다. 벤치에는 이미 상길 씨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눈밑이 심하게 꺼져 있었고
마른 손가락은 가느다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도시락은 가져오지 않은 듯했다. 말없이 옆에 앉은 미자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상길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은 자식들이 전화조차 안 합니다. 처음엔 병원비 때문에 찾더니 병이 깊다고 하니까 연락이 끊기더군요. 그 한마디에 미자 씨의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상길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말라붙은 잎사귀처럼 쓸쓸했다. 아들놈은 처음엔 병원비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딸은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유언장을 쓰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계절처럼 고요했다. 상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지친 영혼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나왔던 것도 사실은 하루라도 더 바깥에 있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 속에서 숨을 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는 벤치 옆 작은 플라스틱 병에 남은 약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개수는 줄어 있었고 알약 위엔 희미한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 약이 떨어지면 더 이상 병원에 갈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말끝에 걸린 그 체념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미자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었다. 그 따스한 반복, 그 익숙한 걸음, 그 짧은 눈빛 교환. 그것이 그를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붙잡아주고 있었다. 미자 씨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손수건 한 장이었다. 손수건을 그의 손등에 덮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누군가를 기다린 적 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늘 앉아 있었죠. 나를 찾는 사람이 한 번쯤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녀의 고백은 상길 씨의 고백과 닮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를 기다려왔고 누군가의 관심을, 체온을, 그리고 존재를 갈망해왔다. 상길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짧은 숨이었다. 그 짧은 숨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상길 씨는 공원에 나오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병세가 악화되었고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는 날도 생겼다. 복지관 직원들은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남은 시간만큼은 익숙한 길, 익숙한 사람, 익숙한 하늘 아래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 미자 씨는 그를 위해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았다. 새벽마다 그가 있는 벤치로 가서 함께 햇살을 맞았다. 함께 라디오를 듣고 함께 낙엽을 줍고 함께 구름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도시락은 미자 씨가 준비했다. 조그만 찬압에 담긴 밥과 김치, 그리고 삶은 고구마 하나. 그 작은 나눔은 병보다 훨씬 강한 유대가 되었고 상길 씨의 메마른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상길 씨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졌고 입술은 자주 말라갔다.
벤치에 앉는 시간이 짧아졌고 손을 잡고 걷는 길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간이 가까워짐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바람은 유난히도 거셌다. 낙엽은 끝끝내 나뭇가지를 떠났고 하늘은 창백한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미자 씨는 손에 따뜻한 찜질팩을 들고 공원 벤치로 향했다. 몇 발자국 앞에 앉아 있는 상길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걸음이 미묘하게 멈칫했다. 그날의 상길 씨는 유독 작아 보였다. 그 넓었던 어깨는 안으로 움츠러들어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다.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그의 몸은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자 씨가 다가가 옆자리에 앉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멀리 저무는 햇살 같았다. 말 대신 눈을 마주친 채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다가 상길 씨가 갑작스럽게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나는 지금이 가장 두렵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다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젠 그걸 놓아야 할 때가 오고 있네요. 미자 씨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귀에 박히는 그 목소리 담담하게 흐르지만 마치 속을 찢는 듯한 울림이었다. 벤치 아래 바람에 구르는 낙엽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무서워요. 내가 사라진 뒤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게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네요. 그는 그 말을 끝내고 나서 고개를 떨궜다. 등 뒤로는 구름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미자 씨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나는 기억할 겁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었던 시간들, 내가 잊고 지냈던 말과 감정들, 그 모든 따뜻함을. 그 순간 상길 씨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을 감았다. 침묵 속에서 오래된 아픔과 외로움이 차례로 얼굴 위를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지나온 계절을 마음속으로 더듬었다. 그날 저녁 공원은 차갑게 식어갔다. 바람이 더 거세졌고 가로등 불빛은 흔들렸다. 미자 씨는 그와 함께 벤치에 남아 있었다. 시간은 서서히 무뎌졌고 고요함은 깊어졌다. 그날 이후 상길 씨는 일어나지 못했다. 복지관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은 미자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얀 병실, 기계음, 그리고 멈춰버린 호흡. 미자 씨는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엔 여전히 공원의 따뜻한 햇살이 남아있는 듯 했다.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끝도 없이 흘렀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그리움과 상실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랑이라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 이별과 함께 비로소 선명해졌다.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모든 순간은 그녀의 가슴 안에 깊이 박혔다. 마지막으로 나눈 손길,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 마지막으로 함께 본 하늘. 미자 씨는 병원을 나서던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반짝였다. 그 별은 작고 흔들렸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며칠 후 공원 벤치 위에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미자 씨는 벤치에 앉자마자 그 봉투를 발견했고 봉투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편지와 함께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상길 씨와 친구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미자 씨의 모습도 있었다. 아득한 세월의 안쪽에서 되살아난 한 장면. 그녀는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미자 씨에게 처음 당신을 알아본 그날 사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기억도 흐려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당신의 얼굴만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한 공원의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그토록 따뜻한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나는 이제 곧 떠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 마지막은 고독이 아닌 함께라는 단어로 채워졌습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발걸음, 당신의 그 조용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하루하루의 햇살이었어요. 살아오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하지 못했던 감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과 함께 걸었던 그 짧은 길 위에서 나는 다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게 준 따뜻한 시간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봐주세요. 나는 늘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마지막 친구, 상길 드림. 편지를 덮자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손끝이 떨렸다. 미자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다. 바람이 불어오자 벤치 옆 낙엽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왔다. 폐지를 줍는 일은 그만두었다. 대신 검은 외투와 회색 모자를 쓰고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가 묻지 않아도 그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엔 여전히 그와 함께 나눈 말 없는 약속이 떠 있었다. 복지관의 직원들은 그녀를 공원의 여인이라 불렀고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계절은 다시 돌아왔다. 벚꽃이 피었고 나무에는 새순이 올라왔다. 하지만 미자 씨에게 그 벤치는 여전히 가을이었다. 그가 떠난 계절이 그녀에게는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시간의 색이었다. 겨울이 지나고도 한동안은 그 벤치 옆에 눈이 녹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만은 늘 차가웠다. 미자 씨는 그곳을 찾아가며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기울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전히 상길 씨와 함께하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동정이었고 나중에는 궁금함이었다. 그러나 미자 씨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와의 시간은 세상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오롯한 두 사람만의 것이었기에 상길 씨가 떠난 후 그녀는 폐지를 줍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손수레도 버렸다.
그의 마지막을 함께한 그 시간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지만 지금은 하루를 기억으로 채우기 위해 살아갔다. 그가 남긴 편지와 사진은 작은 상자에 담겨 방 안가장 깊은 서랍에 고이 들어가 있었다. 가끔 꺼내어 다시 읽으며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사진 속 그의 눈빛을 보며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속삭였다. 미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비록 그가 곁에 없었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자신 안에 살아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나누었던 작은 순간들이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감정은 어떤 고독보다 강했고, 어떤 상실보다 따뜻했다. 복지관 직원 중 한 명이 어느 날 미자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그분 많이 보고 싶으시죠? 미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고 싶은 걸 넘어서서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직원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직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말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미자 씨는 그 벤치 옆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었다. 매년 봄이면 작은 꽃이 피었고 아이들이 그 꽃을 보며 웃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상길 씨, 당신이 심은 따뜻함이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녀의 얼굴에도 변화가 생겼다. 웃음이 늘었고 눈가에 미소가 자리 잡았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벤치에 앉을 때만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곳은 여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자리였고 아무도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강한 사람이라 했지만 미자 씨는 그 말에 늘 웃기만 했다. 진짜 강함이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간직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낯선 노인이 공원 벤치 옆에 앉아 미자 씨에게 말했다. 여기 오래된 이야기가 남아있는 자리 같네요. 미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여기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사랑했던 이야기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비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속에서도 그와 함께했던 순간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도 미자 씨는 평소처럼 공원으로 향했다. 손에는 작은 찻잔 하나를 들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걸음은 느긋했고 눈빛은 평온했다. 상길 씨와 마지막으로 나눈 편지가 담긴 봉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 자리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자 그녀는 조심스레 찻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오자 벤치 옆 나무가 흔들렸다. 그 소리에 그녀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마치 상길 씨가 어디선가 또 다정하게 다가오며 인사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공기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그 벤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머물고 마음이 이어졌던 자리.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 시선들조차 이제는 그녀에게 의미 없는 잔물결일 뿐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고 벤치 옆 화분의 꽃들은 해마다 피고 졌다. 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작은 기념 공간을 만들었고 그 벤치에는 하늘이 준 마지막 친구를 기다리던 두 사람의 자리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도시의 수많은 인연들 사이에서 조용히 스쳐갔던 두 사람. 그들은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되어준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하나둘씩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고 속삭였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누군가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누군가는 기억이라는 단어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했지만 미자 씨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어떤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저 함께였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끝에서 만난 인연이 어떤 시작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은 혈연도 책임도 아닌 마음 하나라는 것.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깊게 그렇게 남겨졌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퍼져갔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끊겼던 전화번호를 다시 눌러보았고, 누군가는 미뤄왔던 만남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날은 추웠지만, 누군가의 벤치엔 그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랑의 흔적처럼.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었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하늘이 준 마지막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잔잔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